우리 군이 자랑하는 이 최정예 부대가 이번 계엄 사태에 투입된 거에 대해서 뭐 군사기, 기밀 문제, 사실 군 전체가 지금 참담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전직 특전사령관이 저희 뉴스탑10에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간 비행할 때는 이제 야간 투시경을 끼고 하는데 야간 투시경은 흑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반적인 그 도시의 불빛들 있죠. 그게 오히려 야간 투시경한테는 역광이 돼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 착륙하고 이륙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무월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달빛도 없는 그런 작전에 저희는 유리하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도시 지역이래 있거나 그러면 그 전선줄 전봇대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그렇죠. 예. 그냥 병사가 아니고 부사관 이상 부대원들인데다가 707 특수부대예요. 그 사람들 무단이 아마 평균 한 3 내지 5단일 거예요. 그날 좀 감정이라도 욱하거나 뭐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인범 전직 특정사령관의 얘기입니다. 이 707 특수부대, 뭐 이른바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부를 정도로 감정이 욱했으면 얼마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일 날 뻔했지만 그건 다행이었고, 근데 대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전날에 이제 국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간 지가 한 11시, 12시쯤 됐을 때 이거 야간 투시경 써도 도시 불빛 역광으로 보이지도 않고 역광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밤에 저렇게 큰 헬기까지 띄웠으면은 더 큰 일이 이뤄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뭐 위험천만한 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저 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인들도 저는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밤에 이제 집에서 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본 다음에 제일 먼저 전 이제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 형법, 내란에 대한 그 형법, 그 부분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에 계엄법 찾아봤고요. 그 결과 이것은 그 위헌이고 위법이구나라는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그 보장을 하게 돼 있는데 국회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한 그 포고령,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고, 국회에 투입되게 된 그 행동, 그것이 이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저는 이제 집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이제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급박한 상황에 저 명령을 하달받은 저 군인들, 그리고 또 다른 뭐 경찰관이라든가 공직자들,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그것을 판단하고 누가 법률 검토를 해주기 전에 뭔가 이제 자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란은 수괴가 있고 뭐 중요한 가담자가 있고 뭐 단순 부안회동한 것도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걸 엄정하게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저기에 모든 가담됐었던 사람은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다 내란에 가담했다 또는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전날 저 위험천만한 날에 우리의 법치 질서를 지켰던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현명한 판단, 그것이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도 똑같이 저는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특전사령관 얘기는 저거 위험천만하고 헬리콥터 만약에 저거 전선줄에 걸려서 저렇게 저공 비행했을 때 위험 부담이 컸었는데 저 군사 특전사의 고도 최정예 부대를 저렇게 투입했었어만 했냐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제 국방위 긴급 국방위가 있었고요. 계엄군 특히 여러 군 수뇌부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유사시 명령이 부여되면 최대한 신속히 작전적에 투입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지휘관이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45년간 지켜왔던 군의 정치 중립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데 이제 군 출신 여당 의원들의 안타까움과 쓴소리가 있었는데 뭐 한쪽에서는 지금 이게 울 때냐, 당신들도 책임 있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고 다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어쨌든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고 본인의 기밀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인물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군사 기밀들 혹은 군대 사기를 봤을 때 어쨌든 계엄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가 되면 누군가는 또 이 특전사령관, 이 최정예 부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다라는 이제 군 출신 전문가들의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육군 자문위원으로서 예. 저기 여주 이천에 있는 특전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바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기밀인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굴까지 내면서 책임은 저한테 있고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 투입했던 어떤 부사관과 군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달라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두 가지 어떤 그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 기밀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과 함께 오죽했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오죽했으면은 저런 식으로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호소가 오히려 더 가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좀 전에 봤더니만 검찰과 이 특수본이 같이 합동수사본부 내지 수사 공조기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예. 아마 큰 틀은 지금 얘기를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 가담자 이것을 나눠서 실제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우고 다만 실제로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대테러 작전에 투입된 줄 아는데 가봤더니만 민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억울해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같은 것들도 면해주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수사기관의 그 옥석 가리는 그런 수사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